이번에 수업의 제목이 이제 AWS 클라우드 마스터하고 EC2와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활용법입니다. 이제 목차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저 수업을 시작하기 앞서서 수험서와 IT 도서를 전문적으로 출간하는 대한민국 대표 출판사 영진닷컴에서 수업 준비를 위해서 도서를 후원해 주셨음을 밝힙니다. 이 두 권을 참고해서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각 이 두 권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자면, 이제 그림으로 배우는 AWS 구조는 이제 개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AWS의 기본적이고 좀 대표적인 서비스를 중심으로 쉽고 친절하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서버하고 스토리지,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서버리스 서비스를 설명합니다. 물론 이 서비스 외에도 되게 새로운 기술이나 AWS 이용에 되게 필수적인 운영 및 보안 등에 관련된 다수의 서비스에 대한 설명도 있습니다. 그래서 입문서로 보면은 정말 좋은 책이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이 책을 정말 많이 그, 이 수업을 준비하는데 참고를 했고요. 이 수업하고 내용이 많이 겹칠 것 같습니다. 또 앞서 설명한 책이 AWS의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거라면 AWS로 시작하는 AI 서비스 위 파이썬은 AWS의 AI 서비스를 다루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이게 좀 모르는 사람들도 있는데 AWS에 되게 AI 서비스가 무척 다양해서 전체를 파악하는 것도 어려울 정도예요. 그래서 무작정 서비스를 시작하는 것보다 이런 책을 안내서로서 참고하는 게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클라우드 컴퓨팅의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음, 집집마다 수도 전기가스 같은 걸 사용하지만 자기 집안에 그 수도 전기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우물이나 발전기나 가스 저장 탱크를 직접 가지고 있는 집은 굉장히 없을 거예요. 그래서 대신 수도 전기가스를 공급하는 시스템이 있을 거예요. 물리적인 시설을 직접 소유 관리하지는 않지만 언제 어떤 집으로 이사를 들어가면은 처음에 파이프 연결만 해서 이제 필요한 만큼 사용하고 소액의 기본 요금에 더해서 실제 사용한 만큼의 비용만 지불하면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런 시설을 이제 유틸리티라고 부르고 사용자별 요금 납부 체계를 플랜이라고 불러요. 이제 뭐 주별로 대부분 지역이 민영화되어 있고 또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기업이 운영하는데 물리적인 파이프가 필요한 공급 시설 특성상 지역별 하나의 기업이 독점 공급하므로 한국보다 훨씬 더 비싼 요금을 받아요. 그런 경우에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또 이제 휴대폰 통신 요금 체계도 이거랑 비슷하지만 또 무선 통신은 지역별 독점이 어려워서 그 어느 정도 요금 경쟁이 발생합니다. 그 덕분에 한국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저렴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기본 요금을 높게 하고 데이터 사용 요금을 낮추거나 또 아니면 또 서비스에 따라서 정액 요금제도 이제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또 IT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공급사에서도 유틸리티 컴퓨팅, 뭐 온디맨드, 이제 페이 애즈 유고 프라이싱이라고 부르는 유연한 사용료 납부 체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기업에 다 미리 설치하고 제공을 해놓고 기업이 실제로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그럼 받는 그런 방식이었어요. 근데 자원 사용의 효율이 굉장히 낮죠. 그리고 또 관리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지금은 퍼블릭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가 보편화되면서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 정의는 IT 기업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 점유율 2위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한 정의는 이제 신속한 혁신, 유연한 자원, 그리고 규모의 경제를 제공하는 서버, 저장 장치,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지능적인 데이터 처리 분석 등을 포함한 컴퓨팅 서비스를, 서비스를 인터넷을 통해 공급하는 것이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또 클라우드 컴퓨팅은 이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을 의미할 때도 있습니다. 또 IBM의 이제 추가 정의에 따르면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용어의 정의는 이제 클라우드가 동작하도록 해주는 기술을 이제 부르기도 해요. 또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이제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구글, 네이버 등의 검색이나 뭐 메일이나 유튜브, 카톡 서비스를 다들 사용하지만 자기 집이나 회사 안에 직접 전용 서버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지는 않으니까요. 또 이제 구글, 네이버, 카카오도 해당 서비스를 위한 하드웨어를 그 목적 전용으로만 구축해서 운영하지는 않아요. 또 내부적으로 많은 이제 가상화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환경을 구축해서 그래서 고객에게 필요한 만큼만 유연하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다른 이제 AWS란 무엇일까요? 그래서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의 줄임말인데요. 아마존 웹 서비스는 온라인 쇼핑몰로 유명한 이제 미국의 아마존닷컴이 온라인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제공하는 컴퓨팅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이퀄 AWS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학교에 거의 이제 개설된 클라우드 컴퓨팅 수업은 주로 이제 AWS를 통해서 배우고 하잖아요. 아니면 뭐 대학교에서 거의 전용 그런 툴이나 뭐 사이트 같은 거를 만들어서 사용하기도 하는데 대부분 이제 AWS에 막 가입을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클라우드는 구름을 가리키는데 인터넷을 단순하게 표현할 때 구름 마크를 사용하는 데서 유래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과 버금가는 클라우드 사업자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주어와 구글의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을 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를 이제 3대 메가 벤더라고 불러요. 그래서 메가 벤더라고 불리는 이유는 각각의 이제 각각 세계의 주요 지역의 클라우드 서비스 전용 데이터 센터 등 거점을 두고 있고 또 글로벌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또 압도적인 고객 수를 자연화하는 대규모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국내로는 네이버 클라우드나 KT 클라우드나 카카오 클라우드나 뭐 NHN 클라우드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AWS를 비롯한 클라우드 서비스는 이제 기업이나 단체 혹은 개인 PC 등에서 계약한 서비스 서버와 IT 리소스에 인터넷으로 연결해서 이용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도 이런 식으로 할 거고요. 또 이제 그림과 같이 미국을 중심으로 이제 전 세계 주요 국가와 지역에 이제 전용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요. 이 인프라는 이제 데이터베이스인데 이제 하나하나 거대한 전용 건물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아마존은 보안상의 이유로 개별 이제 데이터 센터에 이제 구체적인 이제 위치를 공개하지는 않고 있지만 데이터 센터는 이제 서버만 해도 굉장히 이게 만 대가 넘는 규모예요. 이런 식으로 여기 그림에서 나온 것처럼 서버만 으다다다 있고 또 여기 냉장 시설 같은 게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또 이제 AWS 사용자는 세계 각지에 배치된 이제 데이터 센터와 데이터 센터 내 서버, 스토리지, 소프트웨어 등의 IT 리소스를 이제 AWS 관리 콘솔을 통해서 직접 선택을 해서 생성을 하고 또 설정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또 물론 기업 시스템을 구축할 때는 AWS의 기술 지원을 받거나 또 IT 벤더나 클라우드 벤더에 위탁하는 방식도 있지만 개인 이용할 때는 이제 직접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AWS 솔루션은 이제 제가 여기 PPT에 넣어둔 캡처 화면과 같이 사용 사례, 산업, 조직 유형이라는 세 가지 기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매업 IT 부문의 사람이라면 이제 산업별에서 소매를 또 뭐 이미 수년간의 이제 사업을 해온 기업이라면 조직 유형별에서 엔터프라이즈를 또 이제 기존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을 하거나 온라인 판매 등에 이용할 계획이라면은 각각의 이제 사용 사례를 검토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제 뭐 대표적인 예로는 여기 나온 것처럼 이제 사용 사례별로는 아카이브, 뭐 백업 및 복원,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뭐 웹사이트 등이 있고요. 또 산업별로는 이제 광고, 자동차, 이거 이제 뭐 교육, 제조, 소매, 금융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조직 유형별로는 엔터프라이즈, 중소기업, 공공부문, 스타트업 이렇게 있어요. 또 이거를 클라우드 이제 제품 관점에서 서비스를 구분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것처럼 네, 이렇게 IT 전반을 지원하는 제품군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IT 리소스 제품군으로는 이제 서버, 스토리지,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들이 또 있고요. 또 앞으로 어떤 분야로 진출할지에 따라서 다양한 서비스를 사용해 보겠지만은 우선 데이터 분석만 한다면은 이제 이 중에서도 분석, 뭐 데이터베이스는 필수적으로 사용을 앞으로 저희가 해볼 것 같습니다. 또 필요에 따라서 세이지 메이커 같은 이제 머신러닝이나 뭐 네트워크 부분 또 이제 시각화할 때 퀵사이트 같은 거를 사용하게 될 거예요. 특히 그 퀵사이트를 정말 추천을 드리는데요. 이게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제 그 이게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러니까 파이썬을 진짜 전혀 할 줄 모를 때, 그러니까 정말 막 엄청 할 줄 모를 때, 엑셀보다 더 화려하게 이제 시각화를 해보고 싶어서 이걸로 시각화를 진행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사용이 쉬운데 또 결과물은 굉장히 화려해요. 그래서 이거에 가입을 하고 1년 후에 유료 전환된다는 점만 빼면은 정말 간단한 분석이랑 시각화랑 대시보드 제작에는 정말 좋은 툴입니다.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이거는 정말 엑셀보다 쉽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AWS의 인기가 높고 또 이제 대학교 수업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걸까요? 이제 우선은 AWS 프리티어를 이제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한국어로는 이제 무료 평가판이라고 하는데 네, 신규 가입자는 앞서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12개월 동안 일부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일부 서비스라고 해도 이제 조작법을 확인하고 또 성능을 테스트하거나 소규모 시스템을 만들어 보는 정도로는 이거 충분합니다. 또 두 번째 이유는 복잡한 최신 기술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AI, IoT, 뭐 컨테이너, 모바일 이런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첨단 기술을 이제 바로 시험해 볼 수 있는 상태로 이게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AWS 없이 직접 하려면 서버에 이제 실행 환경을 구축해야 되는데 그런 수고로움이 드는데 이게 거의 그 전체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기간이 한 3분의 1이나 뭐 거의 한 절반가량이 여기에 쓰이더라고요. 이거를 처음부터 직접 하려면. 그래서 이런 수고를 덜어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언급을 한 리소스를 이용해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나면 운영 관리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운영 관리가 더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시스템 운영 관리라고 하면 이제 운영 모니터링과 함께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가동하기 위한 관리도 이제 장애 발생 시 복구 등이 있는데 모두 중요한 업무입니다. 뭐 저희가 앞으로 맡을 거는 뭐 아닐 수도 있지만요. 그래서 좀 더 추가적으로 알아보자면 이제 AWS에서도 이제 시스템 이면에서 운영 관리 서비스가 실행되고 있으며 또 이제 사용자 측에서도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예로 AWS 클라우드 와치라는 IT 리소스 운영 감시 서비스가 있어요. 이제 CPU 사용률하고 또 스토리지 사용량, 네트워크 이용 상황 등을 관리합니다. 인기가스 설정에서 해당 수치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수치에 도달하는 경우에 담당자에게 알리거나 자동적으로 이제 리소스를 조정하는 등의 대책을 취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네, 저 잠깐 물만 마실게요. 생각보다 이제 목이 아프네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아마존 EC2 사용하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시스템을 이제 물리적인 관점에서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이제 구성 요소로 이제 서버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서버는 그 다른 머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되게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AWS의 서버는 가상 서버예요. 그래서 가상 서버는 이제 한 대에 여러 서버의 기능을 담을 수 있고 또 각각의 가상 서버를 인스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AWS에서 가상 서버의 최소 구성을 인스턴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각 서버마다 이제 한 서버가 요걸 돌리고 있으면 또 다른 서버는 저걸 돌리고 있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인스턴스를 구성을 할 거예요.
앞으로 뭐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될 거예요. 또 이제 근데 그 알아보니까 이제 EC2를 하나 만드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두 개 만들 때부터 또 유료더라고요. 뭐 어쨌든 간에 아마존 EC2는 이제 AWS를 대표하는 서버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소규모 서버부터 대규모 고성능까지 되게 필요에 따라서 이제 옵션을 딱딱딱 정해서 이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WS를 이용할 때는 이제 사실상 서버인 EC2나 스토리지, 뭐 CS, 그 S3 생성부터 시작한다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저희는 EC2 생성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아마존 이제 EC2는 진짜 다양한 종류의 가상 서버를 갖추고 있어요. 이제 이거를 인스턴스 타입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인스턴스 타입은 각각 이제 서버이므로 이제 CPU, 메모리, 스토리지 등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인스턴스 타입의 이제 상위 개념은 이제 인스턴스 패밀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제가 이제 실은 표처럼 이제 사례별로 컴퓨팅 최적화, 뭐 메모리 최적화, 스토리지 최적화, 가속화된 컴퓨팅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인스턴스 이제 타입은 이제 세대나 크기 등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생성을 하면은 여기 나온 것처럼 이제 이름, 그 아까 설정한 거에 따라서 이름이 이렇게 붙어요. 또 앞서서 이제 아마존 EC2에는 다양한 인스턴스 유형이 있다는 거를 이제 알려드렸는데요. 이제 서버 OS도 인스턴스 유형과 함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제 OS는 응용 프로그램 또는 이제 사용자가 컴퓨터 하드웨어를 편리하고 또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시스템 자원을 관리하고 또 여러 이제 공동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예요. 또 유명한 걸로는 이제 리눅스, 유닉스, 또 이제 뭐 핸드폰에 깔리는 이제 iOS나 뭐 안드로이드 같은 게 있습니다. 이제 그건 이제 모바일용이고 이제 아마존 EC2에서 이용할 수 있는 OS로는 리눅스하고 윈도우즈 서버, 맥OS 그리고 딥러닝 전용 OS가 있습니다. 또 이제 트렌드에 따라서 버전이나 종류가 증가하기도 합니다. 서버 선택은 그 AMI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아마존 EC2에서는 서버를 이제 처음 생성하거나 추가할 때 사용하는 AMI라는 템플릿이 있는데, 이거 아마존 머신 이미지라는 약자예요. 그래서 인스턴스에 네, 서버 OS가 설정된 상태로 제공됩니다. 그래서 AMI, 서버 OS가 무엇이며, 뭐, 대략 어떤 서버인지가 명시되어 있어서 사용자는 처음에 이제 요구사항에 가까운 AMI를 선택을 하고 또 이어서 인스턴스 유형을 선택하는 순서로 서버를 생성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규로 서버를 생성할 때는 이제 미리 준비된 AMI를 선택하지만 서버를 더 이제 증설할 때는 그 AMI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AMI는 이제 인스턴스가 어떤 소프트웨어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템플릿이에요. 그래서 인스턴스를 시작할 때도 이제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서버 OS는 리눅스고 이제 어패치가 설치가 되어 있고 설정이 완료되어 있다라는 그런 등의 정보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환경의 서버를 만들고 싶을 때 이거를 복제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한 대는 OS 이외에도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순차적으로 다 이제 설치를 해야 하지만 두 번째부터는 AMI를 이용해서 이미 만들어둔 인스턴스에서 복제를 할 수 있어요. 또 AMI를 사용자가 직접 생성을 한 경우에는 이제 인스턴스를 만들고 그 이미지 생성으로 이제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인스턴스 생성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직접 하니까 이제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해서 이제 제 시간 안에 수업을 끝내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든 과정을 이제 캡처를 떠서 여기 이제 수업 자료에 넣어 두었습니다. 이거를 토대로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보이시는 화면은 이거는 이제 AWS에 로그인을 한 상태예요. 그래서 처음에 회원가입하는 그 설명
회원 가입하는 절차에 대한 설명 이제 생략을 하겠습니다. 왜냐면 그게 좀 복잡해요. 이게 다 모두 영어로 입력을 해야 되기도 하고, 또 계좌를 이제 다 등록을 해야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가입을 하고 나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이제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또 하루 정도 기다리면 이제 정상적으로 AWS를 이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래서 좀 시간이 걸려서 그 과정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제 로그인을 하고 딱 들어가면은 좌측 상단에 서비스를 클릭하고 또 그러면 더 좌측 상단에 이제 올 서비스하고 그 AWS가 제공하는 굉장히 많은 거의 한 100개 가량의 서비스들의 목록이 쭉 나와요. 그래서 그 목록에서 2까지 내려서 EC2를 클릭을 하고 또 그러면 이제 현재 실행 중인 인스턴스의 개수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0개라고 이제 뜰 거예요. 그래서 그 아래에 있는 주황색 런치 인스턴스 버튼을 클릭합니다. 또 이때 그 키페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은행의 공인인증서 같은 건데 이 키가 있는 사용자만 그 접속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생성하면 이 키에 해당되는 파일이 생성이 되는데 이게 없으면은 저희가 만든 인스턴스에 접속을 못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키페어 파일을 이제 폴더에 그 PC에 잘 보관을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 로컬에 따로 폴더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뭐 이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없으면은 그래서 하나를 만들어주고요. 이때 타입은 저희처럼 이제 간단하게 실습을 할 때 타입은 RSA 하고 또 포맷은 이제 .pem으로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여기 우측 하단에서 런치 인스턴스를 누르면 끝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구동하고 있는 인스턴스 목록에 저희가 이제 만든 게 바로 뜰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실행되고 있는 인스턴스가 한 개라고 이제 뜰 겁니다. 만약에 이제 비용 이슈 때문에 이제 만든 인스턴스를 이제 취소하고 싶다 하면은 또 이제 좀 내리면 터미네이트 버튼이 굉장히 시선을 강탈하게 바로 보일 거거든요. 그거 눌러서 이제 오케이 누르면 됩니다. 또 주의할 사항은 그 인스턴스 종료, 그러니까 터미네이트 인스턴스는 이제 선택된 인스턴스의 모든 그 설정하고 데이터를 지우기 때문에 그 관련 이제 비용 부담이 모두 없어집니다. 단 이제 해당 인스턴스의 이미지 백업이 스냅샷이 없으면은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걸 좀 주의해야 됩니다. 멋대로 막 누르면 안 된다는 그런 그 설명이었고요. 이제 대부분 이제 클라우드를 배우거나 AWS를 처음 시작할 때나 아니면 뭐 과제나 프로젝트를 할 때 필수로 이거를 하는 것 같아요. EC2가 이게 서버에 해당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컴퓨터 자원을 많이 쓰는 프로젝트를 할 때 클라우드 서비스를 쓰지 않고 한다면 엄청 비싸겠죠. 또 관리도 힘들고. 근데 AWS나 이제 애저 같은 건 필요할 때만 쓰면 되니까 좋죠. 또 게다가 AWS는 이제 처음에 1년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1년이 무료예요.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개인 서버를 이런 식으로 어렵지 않게 가질 수 있다. 네. 다음은 이제 RDS 사용하기를 이제 들어가게 보겠습니다. 자, 아마존 RDS, 이제 아마존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는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관리형 서비스입니다. RDB의 주요 엔진인 아마존 이제 오로라, 뭐 MySQL, 이제 포스트그레스 SQL, 마리아DB, 오라클, 또 SQL 서버 등을 이제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아마존 오로라는 이제 아마존 고유의 RDB이지만 이제 MySQL, PostgreSQL하고 이제 호환이 됩니다. 그래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MySQL이나 PostgreSQL이나 MariaDB와 비교적 고가의 이제 오라클 SQL 서버의 중간 정도의 성능을 갖추고 있어요. 또 RDB는 이제 관리형 서비스이므로 사용자가 EC2 인스턴스에 직접 데이터베이스 이제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서 이용하는 거하고 비교할 때 이제 PPT에 있는 작업들을
이제 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RDS가 EC2하고 다른 점은 또 RDS에는 전용 인스턴스가 있으며 또 EC2와는 달리 데이터베이스 전용 인스턴스로 이제 스탠다드, 메모리 최적화, 버스터블 등의 이제 크게 세 가지 클래스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자동 백업 같은 그런 기능, 좀 편리한 기능도 있습니다. EC2와 공동되는 특징으로는 아마존 클라우드 워치를 통해서 이제 모니터링하고 이제 스케일업 같은 거를 이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실습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IDS 클릭을 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그 AWS 그 메인 이제 창에서 RDS 클릭을 하면은 이제 Create 데이터베이스 이게 바로 이제 보여요. 그래서 그거를 클릭을 하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화면이 뜨는데 스탠다드 크리에이트로 가보고 저는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이거 차이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또 그다음에 MySQL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버전이나 뭐 세팅 같은 거는 처음 선택한 그대로 가고, 또 이제 템플릿 같은 경우에는 프리티어로 가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무료고, 다른 거는 유료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더 쭉쭉, 이게 굉장히 스크롤이 길어요. 이거를 쭉쭉쭉 내려서, 퍼블릭 예스를 이제 예스로 하고, 또 어차피 테스트니까 인증 같은 거 없이 쉽게 SS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볼게요. 그리고 이제 금액 안내가 뭐 나오는데, 또 금액이 이렇게 비싸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부터는 비용 이슈가 있기 때문에 꽤 비싸더라고요. 한 번 이제 생성하는데 거의 한 3만 원 이 정도 가까이 들기 때문에 제가 직접 실습을 한 거를 이번에 못 가져왔고요. 그래서 그 인터넷 자료에서 캡처 화면, 이제 화면을 이제 여기에 넣어놨으니까 그거를 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로 쭉쭉 내려서 크리에이트 이제 아까 이제 설정을 한 대로 크리에이트 데이터베이스를 클릭을 하면 다시 홈화면으로 들어갔다가 이제 IDB 채널로 오면은 이제 DB 인스턴스가 한 개가 생성되었다라고 이제 뜰 거예요. 그래서 DB 인스턴스가 한 개가 이렇게 한 개가 이제 생성이 됐다. 그 부분을 클릭을 하고 또 이제 참고로 MySQL 이제 디폴트 포트 값이 이제 3306이거든요. 그래서 DB 라는 이제 무료 프로그램으로 이제 DB에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인바운드 규칙에 MySQL 디폴트 포트인 3306을 추가를 또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측에 이제 인바운드 규칙을 클릭을 해주고 또 이제 SSH를 이제 사용자 지정 TCP로 변경을 하고 또 포트 범위를 3306으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 쉬워요. 제가 해봤었는데 이거는 정말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이제 바로 직관적으로 그 보고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설명 이제 대시 선택사항에 저희가 MySQL 선택했으니까 MySQL이라고 써주면은 좋아요. 네, 그러면은 여기 아래에 있는 그림처럼 추가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용 가능이 아마 뜨니까 이제 사용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든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하면 여기서 이제 엔드포인트 부분에 더블 클릭을 하면은 이제 테이블로 드디어 넘어가요. 그래서 그리고 아까 언급했던 그 DB 비버라는 프로그램을 써서 이제 우클릭, 크리에이트, 커넥션, 마이스큐엘 그 순서대로 선택을 하고 아까 확인했던 IP하고 그리고 포트는 3306,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을 해서 이제 DB를 실행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왼쪽 목록에 이제 새로운 DB가 이제 왼쪽 목록에 이제 새로운 DB가 생겨요. 그래서 그거를 펼쳐서 데이터베이스를 누르면은 이렇게 뜨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우클릭을 하고 맨 위에 이제 크리에이트 뉴 데이터베이스를 하면은 이제 모든 실습이 끝납니다. 이게 한 번에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도 차근차근 이제 다시 실행을 하다 보면은 이제 될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습 설명을 따라오느냐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